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사사건건입니다. 이번 주 화제가 된 뉴스를 모아서 정리해보는 이슈가 있는 금요일로 시작하겠습니다.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가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예, 첫 번째 소식 키워드 볼까요? 라인 노리는 일본. 네이버가 13년 동안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성장을 시켰습니다. 이 라인의 경영권이 일본에 넘어갈 수도 있다, 이런 위기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진짜 그런 건지 따져주시죠. 네, 지금 이제 네이버가 13년 전에 일본에 진출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라인을 출시를 했는데요. 그 사이에 이제 라인이 일본 국민 9,600만 명,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꼴로 쓰는 국민 메신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. 그런데 일단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라인을 운영하는 회사는 라인 야후라는 회사예요. 네. 그리고 이 라인 야후의 대주주는 A홀딩스인데요. 본래 네이버가 이제 독자적으로 라인을 운영을 하다가 2019년에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손을 잡습니다. 예. 그때 이제 50대 50으로 투자한 합작법인이 A홀딩스고요. 이 A홀딩스를 통해서 라인을 공동 경영하게 됐습니다.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. 네. 작년 이제 11월에 라인의 고객 정보가 한 51만 건 정도가 유출이 됐는데 이 라인의 이 고객 정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 네이버 클라우드가 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형태인데 네이버 클라우드가 해킹을 당하면서 관련 정보가 유출이 됐던 거죠.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예. 일본 라인에 이 네이버의 지배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. 그래서 네이버에 좀 책임 소지가 있다, 이렇게 예. 본 것이고요. 그리고 이제 네이버의 파트너인 소프트뱅크도 마치 기다린 것처럼 지분 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, 이 협의를 서두르겠다,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. 일본 정부의 논리는 아무리 봐도 좀 억지스러운 것 같은데 왜냐하면요. 지금 네이버도 해킹 피해자 입장 아닙니까? 네, 그렇죠. 그런데 이걸 빌미로 해서 경영권과 직결되는 지분 축소까지 요구하는 거는 네. 속이 좀 너무 뻔히 들여다보이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형평성 논란이 좀 제기가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고 하면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를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겠죠. 그러니까요. 근데 이제 예. 그런 대책을 포함해서 네이버가 일단 이제 라인 야후가 일본 방위성에 이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려를 하면서 불충분하다. 그러니까 여기에 지분 관계를 포함한 이 대책을 다시 한번 제출을 해라. 그러니까 7월까지 또 말미를 줍니다. 네.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그러면 이 개인 이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일들이 굉장히 흔치 않은 거냐? 또 그렇지 예. 않습니다. 그러니까 대규모로 좀 이제 이 유출이 되는 사례들이 꽤 있고요.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에 이제 일본의 대표 통신 사업자인 NTT 니시 일본의 사례인데요. 10년에 걸쳐서 이 개인 고객 정보가 이제 유출이 됐는데 900만 건이 넘습니다. 그리고 우리랑 좀 비슷하긴 해요. 근데 여기는 심지어 해킹도 아니고 이 관계 회사에서 이 데이터를 관리를 하다가 거기에 직원이 이제 특별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유출을 시킨 사례거든요. 잘못이 훨씬 더 명확한. 네,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그걸 그냥 수긍을 하고 행정명령 종료를 합니다.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만 걸려라, 이렇게 일본 정부가 좀 작정하고 기다렸다가 지금 달려드는 것 같아요. 그런 형국인데 네. 우리 정부는 뭐라고 있습니까? 일단 우리 정부 좀 지난주까지만 해도 상당히 이제 좀 명확한 입장을 좀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도와달라 이런 요구사항을 아직은 전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좀 원론적인 입장만을 좀 전달을 했는데 이제 예.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 하지 말라, 이 정도로 이제 메시지를 내놨었거든요. 그러다가 어제 이제 정례 브리핑 통해서 외교부에서 이 정부가 네이버 측과 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. 그리고 이 네이버 측 요청을 전적으로 좀 수용을 해서 존중을 예. 하고 이제 협의를 좀 진행하고 있다,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. 오늘 네이버에서도 좀 입장이 나왔습니다. 그 전까지는 계속 이제 공식 입장을 물어봐도 좀 계속 말을 아끼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제 네이버가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거든요. 이제 그 자리에서 최수연 대표가 관련된 언급을 좀 했습니다. 근데 아직까지 입장은 좀 정리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다만 이렇게 뭐 자본 지배력을 줄여라라는 요구, 행정명령이 나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인 게 맞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네이버가 따르냐 안 따르냐를 이야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. 다만 이제 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의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에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서 좀 내부적으로 아직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입장이 좀 정리가 되면 그때 가서 좀 다시 한번 밝히겠다,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. 예,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압박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도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.
자, 미국에서는 미국 정부가 중국 플랫폼 틱톡 매각을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 틱톡 뒤에 중국 공산당이 있고 틱톡을 이용해서 자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있다는 의혹을 미국 정부 차원에서 제기했기 때문에 이 네이버가 해킹을 당해 벌어진 라인 사태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안입니다. 서은영 큐레이터, 지금 미국의 이 틱톡 매각은 어떻게 다른지 상황을 좀 짚어주시죠. 이게 이제 미국에서 틱톡 매각 강제하는 법안이 이제 결국에는 대통령 사인까지 끝났습니다. 근데 이 과정을 좀 보면 결국에는 자국민의 정보가 고스란히 계속 유출이 되고 예. 중국 공산당이 그 정보를 악의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논리로 좀 전개가 됐어요. 수년 전부터 네. 그런 의혹이 제기돼 왔었어요. 그렇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사실 이제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좀 오래됐습니다. 나왔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안보 문제를 좀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우려를 했던 것이고요. 예.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중국도 좀 반격을 했던 게 우리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하는 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메타가 운영하는 뭐 스레드라든지 왓츠앱 같은 거 삭제하겠다. 실제로 삭제를 시키기도 했어요.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뭐 미국, 중국만의 일은 아니긴 합니다.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도 빅테크 관련 규제들이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예. 대해서 유럽은 아무래도 이제 자국의 그 유럽 지역에서는 좀 경쟁력 있는 플랫폼이 나오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. 그렇죠. 대부분 다 미국 내지는 이제 중국의 플랫폼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이런 장벽을 쌓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거든요. 요즘 이제 디지털 경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. 근데 이 디지털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엔진이란 건 결국 데이터거든요. 예. 그래서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이 데이터가 결국엔 돈이고 권력이고 그리고 또 안보하고도 직결이 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예, 그렇죠. 아무래도 이런 움직임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. 말씀하셨듯이 안보 문제와 직결되다 보니까 네. 특히 이게 중국 기업을 향한 그런 견제가 좀 강화되는 흐름이 있거든요. 네. 쇼핑 앱 테무를 비롯해서 중국의 다른 IT 업체들도 각국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데 연계되어 있다는 주장도 나왔죠. 네,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이제 알리테무의 급성장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우려의 시선들이 있잖아요. 예.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테무가 급성장하고 있는 회사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의 쇼핑 커머스 앱이죠.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이 회사의 모 회사가 핀더더가 있어요. 근데 최근에 이제 호주의 전략정책연구소에서 어떤 보고서가 나왔냐면 이 핀더더가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사인 인민 데이터베이스랑 이 제휴 관계를 맺고 있다.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. 그래서 이 루트를 통해서 미국 소비자 정보가 이 중국 관영 매체의 선전 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만한 소지가 있다. 이런 보고서 내용이 나왔어요. 근데 이게 비단 핀더더와 이제 이 인민일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. 중국의 대부분의 IT 기업들이 이런 계약 관계를 맺으면서 자연스럽게 개인정보가 넘어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있는 거죠. 네.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지금 테무에서는 그렇지 않다. 이 미국의 소비자 정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유출의 위험이 없다라고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예. 아무래도 지금 틱톡이 가장 먼저 이제 강제 매각의 대상이 됐잖아요. 그쵸. 그 다음은 결국 테무랑 알리익스프레스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사실입니다. 중국이 의심스러워서 이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미국 정부처럼 나설 수는 있겠지만 누군가로부터 해킹을 당한 네이버를 상대로 일본 정부가 가하는 조치는 이해하기가 어렵네요. 네, 예. 그렇습니다. 다음 소식 살펴보죠. 키워드 주시죠. 뉴진스 두고 또 충돌. 법정 싸움을 예고한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 얘기죠. 민 대표가 올 초에 뉴진스의 전속 계약 해지 권한을 요구했던 사실을 하이브가 추가로 공개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주주간 계약을 이제 수정하는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. 올 초까지.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이제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도 전속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이제 하이브에서 공개를 한 건데요. 예. 본래 이제 가요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상품이 결국엔 연예인 이제 소속 가수들이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그 전속 계약권이 이제 핵심 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뭐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해지를 한다거나 이런 사항들을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당연히 결정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.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이브는 무리한 요구다라고 거절을 했다고 하고요. 이제 지금 와서 보니 이 요구 자체가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서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그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예. 근데 하이브에서 이제 이 사실을 공개를 하니까 민 대표는 어떤 입장문을 내놨냐면
대표로서 이제 외부 용역사를 뭐 정한다거나 뭐 전속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좀 권한을 갖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하는 차원이었고 이제 이 독립적인 레이블이기 때문에 이 레이블에서 좀 이제 이 독립적으로 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좀 가져가기 위한 요구 사항이었다. 그러니까 뉴진스를 뭐 어떻게 외부로 뭐 빼낸다든지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.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요. 예. 그 뉴진스 데뷔 과정에서 뭐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건, 뭐 데뷔 일정을 정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모두 불합리한 간섭을 받았다는 게 이 민 대표의 지금 일관된 주장이거든요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간섭을 좀 해결하기 위한 요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민희진 대표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네. 그렇지만 그 하이브는 계속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. 네. 어도어 지분 80%를 가진 하이브가 결국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 교체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까요? 일단은 지금 이제 이사회 개최 임시 주총을 두고 이제 양측이 좀 격돌을 한 상황이었는데 예. 하이브가 일단은 4월 30일에 이제 이 이사회 개최해서 임시 주총 임시 주총을 열 수 있게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일단 민희진 대표가 거부를 한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예. 일단 이제 법원에 주총 허가 신청을 낸 상태였는데 하이브 요구는 거절했던 어도어가 이제 와서는 이제 이달 10일에 이사회를 열고 5월 안에 임시주총까지 개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거든요. 예.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사회 열고 임시주총하는 것까지는 양측 이견이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어도어 쪽에서 이야기한 일정대로면 5월 10일, 그러니까 다음 주 이제 금요일에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. 그럼 이달 안에 이제 임시주총까지 가면 지금 이제 어도어의 지분 80%를 하이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. 경영진 교체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근데 이제 지금으로서는 양쪽이 좀 협상을 통해서 갈등을 봉합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법정 공방으로 모든 것이 이제 예. 다 터지게 될 텐데 하이브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이걸 겁니다. 그러니까 민 대표가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것이 입증이 돼서 이제 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이제 최소한의 비용으로 되찾아오는 것이 이제 원하는 시나리오겠죠. 그런데 지금 일단은 경영권 탈취를 구상하고 뭐 계획한 것 자체로는 배임죄를 좀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분석들이 좀 지금은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쟁점은 경업 금지 조항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해서 민 대표가 이제 이 노예 계약이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이제 이것과 결부가 돼 있는데요. 양측이 이제 이 결별을 하더라도 지금 이제 주주간 계약상으로는 보면 민 대표가 한 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이 경업 금지가 살아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민 대표가 하이브의 이제 이 어도어 대표직을 잃고 예. 그리고 뉴진스도 잃고 그러면서 하이브 바깥에서 이 기획자로서 프로듀서로서 제도 전하는 것까지 막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. 그래서 민 대표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겠네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뭐 개인 사찰이나 뭐 불공정한 주주 간 계약 같은 것들과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좀 법적 공방도 예. 이뤄질 수 있는 겁니다.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열릴 때까지 양측 공방이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,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이슈가 있는 금요일에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